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항암 치료 중인 분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항암제는 1세대 항암제가 되는데요. 이 1세대 항암제는 기전 자체가 암세포만을 어떻게 특징해서 공격을 할 수는 없고요. 빠르게 분열을 하는 암세포의 특징에 기인한 그런 항암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빠르게 분열을 하는 모든 세포들을 공격을 하도록 디자인된 게 이 1세대 항암제이기 때문에 암세포뿐만 아니라 빠르게 분열을 하는 정상세포들까지 공격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항암 부작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이러한 정상세포와 같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항암 부작용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지만 초기에 빨리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증상들도 있고요. 또 초기에 어떤 의학적 처치를 받으면 한결 수월하게 항암을 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항암하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항암 후에 나타나는 발열입니다. 항암 직후에 혹은 항암 후 한 3, 4일 정도 지나서 열이 난다 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 발열이 아니라 몸 안에 호중구가 감소가 돼서 나타나는 발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뭐 해열제 먹고 넘기실 게 아니라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뭐 응급실을 가셔서라도 혈액 검사를 통해 호중구 수치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호중구라는 거는 우리 몸에 뭐 세균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킬 때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1차적인 면역세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항암 직후에는 이 호중구가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열이 난다. 근데 이 열이 어떤 외부의 세균이나 감염에 의한 열이다 하면 이거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어떤 면역세포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아주 심각한 감염으로 단기간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한 감기가 폐렴이 된다거나 폐렴이 금방 폐혈증이 된다거나 따라서 항암 직후에 나는 열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열이 없다 하더라도 호중구 감소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열은 안 난다 하더라도 이 호중구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는 의미고요. 호중구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다음 항암을 이어서 하지 못하고 항암 스케줄이 연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호중구 감소도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 부작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호중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면역 치료를 병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질 좋은 단백질을 끊이지 않고 꾸준히 섭취를 해주시는 것도 호중구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 위장장애나 뭐 이로 인한 식욕부진 등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항암제에 따라서 뭐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의 위장장애가 나타나는 그런 항암제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항암제를 투여해서 이런 위장장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로 인해 식욕 저하, 즉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부작용은 항암제에 의한 일시적인 부작용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몸에서 약 기운이 많이 떨어지거나 하면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내버려 뒀다가는 식욕이 계속 저하가 되기 때문에 몸의 영양 상태가 그만큼 떨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중구 감소 같은 걸로 이어질 수 있고 뭐 항암 스케줄의 연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장장애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초기에 잘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항암 후 이런 위장장애가 발생을 했다 하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뭐 구역, 구토 이런 위장장애에 대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본병원에 항암을 하러 가셨을 때 내가 지난번에 항암을 하니까 뭐 속이 너무 메스꺼워서 밥을 못 먹겠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약 처방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드시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면역 주사 중에 저희가 사이모신 알파 1 같은 경우에 이런 위장 장애를 좀 효과적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역 주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통증 역시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몸살 기운처럼 전신이 아프다거나 관절통 같은 통증 양상도 있고요. 손끝, 발끝이 뭐 찌릿찌릿하고 저리는 말초 쪽으로 나타나는 신경통 양상의 통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무턱대고 참으시는 것보다는 초기에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어떤 양상의 통증인지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약물 치료 등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면역 치료 중에는 미술토 주사가 통증을 조금 효과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이외에도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항암 부작용으로 뭐 탈모,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뭐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변색이 나타난다거나 손끝, 발끝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드물게는 손톱, 발톱 같은 것들이 잘 안 자라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발톱 같은 경우에 길이 성장이 잘 안 되다 보면 발톱이 앞으로 못 자라고 점점 두껍게 이렇게 쌓여가요. 그렇게 되면 초기에 처치를 안 받으면 나중에 발톱을 뽑아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도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하고 조절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았고요.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